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배터리만의 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 전방 큐였고요. 이제 배터리만의 큐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만의 큐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블록화입니다. 여기 서두에 써둔 것처럼 지역별로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왼쪽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인데 CATL이 37%를 1위고 LG 엔솔, BYD 뭐 10%대 중반 정도의 순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유럽인데요. 유럽은 LG 엔솔이 37%, CATL이 35%, 그리고 한국 기업들 3, 4를 합치면 둘째 줄에 써둔 것처럼 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글로벌 시장하고는 좀 구도가 다르죠. 미국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파나소닉이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합치게 되면 거의 4분의 3 이상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오른쪽은 중국인데 중국은 그냥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CATL, BYD, CALB, 뭐 고션, EVE 뭐 이런 기업들 다 중국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배터리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기업별로 지역별 매출 비중의 차이도 큽니다. 왼쪽은 LG 엔솔인데 전체 매출에서 60%가 유럽이고요. 나머지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이고, 삼성 SDI는 한 반반 정도 유럽과 미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SK온도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내수로 형성이 되어 있고, 반면에 CATL은 전체 매출의 3분의 2가 중국이고, BYD는 전체 매출의 거의 다가 중국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빠르게 유럽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이 중국이고, 파나소닉도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블록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화장품이든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지역별로 점유율 차이는 원래 나타나게 마련인데, 저희 배터리 산업은 이게 뭔가 자유무역 체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블록화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서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줄에 나온 대로 그 미국과 유럽은 좀 자연 발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유럽은 이제 뭐 BMW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길 원했었고요. 에너지 밀도 개선의 발전 여력은 인산철보다는 삼원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이나 일본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조달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현재까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미국은 애초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 자체가 정책적으로 없었죠. 201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서 테슬라가 혼자 끌고 왔었는데,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를 북미에서 조달해왔었던 파트너로 선택을 해왔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선택했던 파트너사인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미국에서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명확하게 정책의 결과죠.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엄청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조금을 줄 때 우리가 지정한 배터리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해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중국 배터리 기업들 위주로 그 과실을 누려왔었죠. 왜 중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중국의 정책 철학,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기업을 지정해서 이 기업 거를 써야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었던 그 정책 철학이 지금 미국과 유럽이 쓰고자 하는 정책 철학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강론은 달라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처럼 어떤 특정 기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고민하는 건 공급망이에요. 우리가 지정한 공급망을 써야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국과 유사한 정책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IRA 정책이죠. 배터리의 Q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상기하고 좀 넘어가면, 배터리의 Q가 갖는 특징이 블록화라는 것인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유무역 시장이 열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잘 침투할 것이냐, 이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갖고 있는 고민이 공급망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큰 본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는 보조금 정책의 기준을 공급망에 둬서 이 공급망을 안정하게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끔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터리의 Q는 이러한 블록화 현상이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IRA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IRA는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7,500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줄 텐데, 당신이 사는 전기차가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해야 $7,50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먼저 광물 조건인데요.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입니다. 핵심 광물인데 이 핵심 광물의 출처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테슬라 한 대 살 때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핵심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광물, 특히나 이제 광물에 대해서 그 출처가 미국이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뭐 한국이나 호주나 뭐 칠레나 혹은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와야 $3,750 보조금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총 원가 중에 요 조건에 충족한 광물의 비율이 올해 2024년에는 50%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2027년부터는 80%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항입니다. 광물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항은 배터리 부품 조건인데 요거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뭐 FTA 이런 거 없고요. 북미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 부품, 배터리 컴포넌트라 함은 배터리 셀 완제품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배터리 셀 완제품 혹은 여기서 분류된 것들이 그 전해액이나 분리막 같은 부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북미에서 생산 조립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북미라 함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과 조립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비율이 올해 내년까지는 전체 부품 중에서 60% 그리고 2029년부터는 100%다 북미에서 생산 조립을 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급망과 관련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 체결국에서 조달을 해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공급망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요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향후에 시장이 성장해 갈 텐데요. 미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 산업의 이런 블록화는 계속해서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배터리 산업이 갖고 있는 배터리 큐의 블록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금속 정제련 비즈니스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물 강국들을 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광물을 시장 논리대로 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광물을 많이 생산하고 정제련 많이 하는 국가들로부터 조달을 할 텐데 여기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물 생산량 1위 국가들을 보게 되면 리튬의 호주를 제외하고는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생산량 1위입니다. 인도네시아, 콩고, 남아공. 그리고 광물 정제련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이 압도적인 패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입장에선 FTA를 체결한 국가들 내에서 이제 광물을 조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물 조달할 때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 호주, 캐나다 정도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사실 뭐 생산 제조업에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거나 광물 부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당한 기회죠. 한국은 지금 배터리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광물 정제련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국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미국의 또 정책을 보게 되면 공급 관련된 정책도 있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이런 그 블록화 그리고 어떤 이제 생산 시설의 북미 리쇼어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수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흐름을 유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공급 정책입니다. 이건 좀 더 먼저 나왔던 정책인데요. 2020년에 새롭게 업데이트 됐었던 북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원래는 나프타였죠. 1994년에 나프타가 발효가 되고 지금도 유효한데 다만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게 USMCA로 업데이트가 됐죠.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핵심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숫자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 두 번째 줄에 75% 이 숫자입니다. 자동차 생산할 때 전체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중에 75%가 역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관세 안 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는
배터리는 무조건 북미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배터리 원가 비중이 한 30%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30%짜리 배터리를 수입하게 되면 바로 그것만으로 이 75% 조항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한 8천만 원에 냈는데 배터리를 싸다라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게 되면 바로 그 전기차는 전체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입품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픽업 트럭은 특히나 최대 관세인 25%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짜리가 1억에 판매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이 2020년에 USMCA가 발효가 됐을 때 이미 자동차 기업들은 배터리 기업들에게 와서 지어서 생산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이게 2020년에 발효가 된 건데 돌이켜보면 2021년과 2022년에 미국에다가 대대적으로 증설 발표했던 기업은 LG엔솔과 SK온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미 미국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던 파나소닉이나 그리고 또 배터리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삼성 SDI는 증설 발표가 매우 보수적이었거든요.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미국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일단 비싸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쌉니다. 인건비도 훨씬 비싸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비싸기 때문에 특히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 가지 조항을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AMPC라고 하는 조항인데요. 직역을 해보면 첨단 제조 생산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에 비례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뭐 각 지방 정부들 그리고 뭐 지역 자치단체들 보게 되면 투자 세액 공제 많이 해주잖아요. 뭐 100억 투자하면 그거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해줍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좀 더 큰 것은 한번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조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들어주는 거죠. 이 AMPC 조항은 IRA에 들어갔었던 조항인데요. 아까 IRA에서 계속 수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AMPC 조항인데 AMPC는 뭐냐면 당신들이 그런 고민이 있으면 오케이 와서 지을 때 우리가 돈을 주겠다. 특히나 배터리 셀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1kWh 생산하면 $35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이제 큰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배터리 10기가 생산하면은 3억 달러, 원화로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5천억 정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기가에 5천억이니까 100기가면은 5조고요. 200기가면 10조입니다. 그 LG엔솔이 지금 미국에다가 발표해 놓은 증설 계획이 한 200기가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200기가 하면은 현금으로 10조를 준다라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책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 둘씩 이거를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아직 현금으로 수취하진 않았지만 실제 이 정책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점유율 1위인 파나소닉은 이걸 이제 요거만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현금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받을 텐데 이게 한 100기가 200기가 넘어가면 연간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정말 제한 없이 줄 것이냐 혹은 최근에 이제 파나소닉이 발표했던 게 뭐냐면 이게 엄청 크니까 고객사 테슬라와 절반 정도 공유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동차 기업들과 어느 정도 공유할지 요건 한 가지 변수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지금 쓰고자 하는 정책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리쇼어링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환경 정책들을 쓰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건데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의 정책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터리 산업의 Q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블록화될 가능성이 높다. Q의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혼자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책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배터리 산업을 쭉 보실 때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원인 변수가 각국의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